안녕하세요, 팡쿤입니다. 제가 어떤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좀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좀 해볼까 해요. 한 5년 전부터는 엄마랑 저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여동생이 엄마랑 좀 싸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동생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독립을 한 것이고 나쁜 말로 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2년을 끊겠다 뭐 그런 각오로 나갔어요, 집을. 당시 5년 전에는 인터넷 비용을 동생 명의로 해가지고 그 동생 계좌를 해가지고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참이라 가지고 인터넷을 개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집을 나가게 되면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인터넷을 해약해버리면 위약금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는 이제 동생 명의를 하고, 이제 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동생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한 상태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2025년도가 됐죠. 최저 속도 그 기준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많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튜버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와이파이 속도가 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불만을 갖고 있던 참에 한 6개월 전인가 SKT 그 터졌잖아요, 사고가. 그래가지고 그 유심치 바꾸고 막 그 지랄 떨던 참에 아예 그냥 SKT는 이제 우리가 썼으니까 통신사 바꾸는 참에 인터넷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통신사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바꿔버려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KT로 하게 됐거든요. 최근에는 또 SKT가 터지더니 이번에 또 KT가 터졌죠. 아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KT를 다 바꾸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명의를 바꾸려면요, 동생이 그 인터넷 쓰던 그것은 먼저 그 취소를 해야 돼요. LG 계열 그쪽이었거든요. 명의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동생이 LG 쪽에 인터넷 이제 해약하겠다라는 그것을 받아야만 명의를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제 명의로 해가지고 4명이 이해관계가 묶이게 된 모양이죠. 동생하고 동생이 계약한 LG 그쪽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KT하고 4명이 이해관계가 이제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생한테 네 명의니까 그 LG 전화해가지고 해약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이게 연락을 날렸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동생 번호로 연락을 날렸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일십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를 날렸는데 읽음 표시 확실히 났는데 응답을 안 해. 이것이 일십이죠. 무례한 그거잖아요. 카톡을 네 명의 해가지고 해지해달라고 날렸는데 그 톡을 읽었을 때는 이제 일자가 없어지고, 그 일자가 없어진 걸 제가 봤는데 응답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진짜 그 엄마랑 싸웠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무시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톡을 날려도 톡은 읽음 떴는데 톡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칠 지경이죠. KT하고 연락은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인터넷 기사님 이제 또 약속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전이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얘가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 것이 생겨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그 LG 그거를 해지를 해줘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생각한 것이 그 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신용불량자로 만드나? 먼저 쓰고 있는 헬로비전은 그냥 놔두고 거의 더 이상 이제 제 계좌에서 LG 그쪽 인터넷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제 통장에는 이제 끊어버리고, 저는 이제 KT를 따로 신청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 계약이 된 상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LG 헬로비전 쪽에서는 일단 계약은 끊기지 않은 상태니까 달마다 요금이 계속 청구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요금이 계속 청구되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계좌를 막아놨으니까 그 요금은 납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금이 착착 달이 지날 때마다 이제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요금은 이제 납부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생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얘기. 왜냐하면 연락이 이제 갈 테니까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진짜 내가 급하다고는 하지만 동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그래도 만들어야겠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정말 이렇게 우연히도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해를 했었던 것이고, 어떻게 된 까닭이냐면 동생이 독립을 한 5년간 사이에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핸드폰 번호가 바뀐 사실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고백을 하자면 연락처가 바뀌었다는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랑 전화번호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보냈었는데 프로필이 좀 이상한 화면이었어요. 동생이 바꾼 번호가 있고 바뀌기 전에 번호가 있잖아요. 바뀌기 전에 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동생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하고 제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이거 해지 좀 해줘 라고 톡을 날려도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니까 카톡을 읽어도 대꾸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카톡을 쓰고 있는 애가 좀 애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기였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일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동생이 바뀐 번호를 다시 알게 돼가지고 바뀐 번호로 다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5년마다 해서 그런지 얘가 저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오해를 풀고 인터넷을 무사히 해지하고 다시 KT랑 인터넷 계약을 해가지고 새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어쩌면 타인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성급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강대국들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기로에 쓰게 되었다면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제 진짜 일이 커져가지고 동생이 정말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면 얘는 나한테 별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나만 이제 얘가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설레발 해가지고 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면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물론 이제 세월을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동생과 저의 관계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한다면 신용불량자 만든다는 게 뭐 장난도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 한다면 장고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층 더 이제 성장한 제가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